이런 정신 나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만들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보 전문 정당은 우리 새누리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압도적인 표로 당선을 시켜서 큰 역할을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수사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꼭 국회에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는 세 분 다 우는 줄 알았어요. 목이 이제 완전히 가셨는데,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목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목 많이 쓰죠. 저는 특히 많이 썼었고요. 제가 더 많이 쓸걸요, 목은? 글쎄. 그렇죠. 네, 저희들은 그렇잖아요. 하루에 한꺼번에 많이 쓰고요. 옛날에. 옛날에. 나머지 6일은 그냥 예. 조용조용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뭐 강의 많은 날은 강의 3시간, 예. 플러스 아침 YTN 라디오, 이거 하면은 제가 목 많이 쓰는데. 아니요. 그 교수님은 계속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고요. 예. 저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저보다 더 힘들다. 그렇죠. 아유, 더 힘든 거 가져가세요. 요즘 싸우는 건 제가 진짜 많이 싸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목 관리는 하세요, 모두 여기? 신 의원님 옛날에 목 관리 하셨죠? 예, 그 저 선거 때 선거 저도 나왔을 때. 목이 좀 이렇게 강한 편이 아니래가지고 금방 예. 쉬고 그래서요. 아, 저 정말 괴롭습니다. 예. 아, 이게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온다는 게 예. 그렇게 괴로운 건지 저는 아. 제 선거운동 하면서 그때 참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네, 제가 법원에 있을 때 네. 어떤 강사님이 스피치 강사님이 예.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예. 이 복식 호흡을 안 해서 그렇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자신도 모르게 예. 목을 사용해서 목소리를 내면요. 목이 금방 이렇게 피곤해져가지고 상하고요. 복식 호흡을 하라고 그러는데 탤런트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예. 사극 탤런트들. 보면 예. 소리를 그게 이 화면에 나온 거는 한 장면이지만 예. 그 녹화하기 위해서 수십 번 하거든요. 예. 그래도 목이 안 쉽니다. 이 연기자들하고 가수들이 거의 다 복식 호흡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거든요. 그거는 하여간 확인해 봐야 되는 사람이고요. 근데요. 자, 김무성 대표는 수시로 물 마신답니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모님께서 저기 무슨 어디 식품영양학과 예, 뭐 교수시죠. 교수 출신이라고 그러셔가지고 근데 뭐 목캔디 하시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용각산이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뭐 어떤 게 효과가 제일 좋은지는 목소리 들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다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효과가 다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그 목 관리를 할 때 무슨 살구 뭐를 살구씨 기름. 살구씨 기름 맞아요, 맞아요. 그 맞습니다. 맞죠? 목에 아주 효과가 좋고요. 예. 그리고 주무실 때 항상 목을 감기 환자들처럼 목도리로 들고 자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살구씨 해보신 기름. 것처럼 얘기하시네. 예, 저도 뭐 그 소시적에 유세하고 다녀갈 때. 아까 그 우리 앵커께서 지금도 젊으신데 소시적. 앵커께서 저한테 뭐 확인해 봐야 한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예. 한 번도 목신 걸 못 들어봤거든요. 진짜 유세를, 그러네요. 선거의 여왕을 예. 그렇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게 단전호흡 아닙니까? 맞아요. 단전호흡이 제일 강조하는 게 복식호흡입니다. 단전호흡 배울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복식호흡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좀 믿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전호흡의 전도사 여상원 변호사님 말씀 주셨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전국을 누비면서 새누리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는 김무성 대표가 가는 곳마다 시민들한테 거듭 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인지 궁금하시죠? 모아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우리에게 회초리를 때리신다 이러한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새누리당이 잘못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빕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면은 회초리, 죄송 이겁니다. 예? 먹힐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를 떠나서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 투표 전에 항상 그 세대별로 그 이게 투표 의향을 묻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4년 전에 비교해 보면요. 이 20대나 30대 2030에서는요, 이른바 좀 뭐 높아졌어요. 10% 이상씩 투표하겠다고 하는 그 비율이 높아졌는데
새누리당의 세대별 그 텃밭 5060 아닙니까? 여기서는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5060의 투표율은 주로 낮아지고 2030의 투표율이 높아지면 그 새누리당에게 불리한 결과 아닙니까? 근데 5060이 그만큼 여기서 이탈해 나간 게 바로 이제 그 친박, 패권, 공천, 이 옥새 파동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꼴도 보기 싫다고 이제 집을 나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최경환 의원이 계속해서 그냥 진박 마케팅, 대통령 마케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저렇게 뭐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하지만 또 그 최경환 의원은 그 TK 거기서 계속 또 다른 목소리를 내니까 이게 그냥 잘 안 맞아 떨어져요. 지금 신지호 박사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신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한 신문은 박근혜 마케팅이 사라졌다. 이게 제목인데 다른 신문은 또 박근혜 마케팅에 기댄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여당의 선거 전략은 완전히 예전처럼 51%의 득표를 노리기 위한 중도층과 부동층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야권 분열의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서 35%에 40% 정도의 고정 지지층만 대통령의 지지도만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최경환 의원은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영남에는 박근혜 마케팅을 열심히 하는 거고 대통령이 위험해진다 도와달라고 하는 거고 제가 우리 김무성 대표는 읍소작전으로 고정지층들에게 우리 이러면 죽습니다 하고 읍소작전, 엄살작전을 피는 건데 두 분이 역할 분담해서 한 분은 고정지층에 대한 그 위기감을 조성하고 한 분은 감성적 접근해서 결국은 고정지층을 획득하기 위한 그런 엄살작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요 역할 분담이 아닌 게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자는 거고요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자는 거니까 이게 악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생각해야 돼요. TK를 향해서 저렇게 대통령 마케팅을 한다 그랬는데요. 그게 TK에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둘째치고 설령 TK에서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게 서울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뭐냐면요. 요즘 미디어 환경은 최경환 의원이 대구에서 뭐라고 그래도 YTN 같은 데가 실시간으로 중계해버리면요. 서울 사람들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럼 최경환 의원의 친박 좌장의 그 발언을 바로 실시간으로 그걸 듣고 서울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대구에서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내려갈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 다른 미디어 환경에서 이제 이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자 그러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악의가 안 맞는 거죠. 40%만 득표해도 대통령의 지지만 득표해도 야권 분열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전략으로 하는 엄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또 이 야당은 야당대로 친노 색깔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예? 이거는 사실일까요? 근데 지금 김경수 후보만 하더라도 예. 경남 지역에서 지역 밀착형 후보들은 고정 지지표는 거의 다 나왔고 당락 여부는 이제 부동층에 달려있기 때문에 김경수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가 아니라 김해를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 불러달라고 하면서 색깔도 그렇고 그런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일절 빼는 거 보면 왜? 제가 왜요? 말씀드린 대로 고정 지지층은 이미 포화 상태로 양쪽 다 이미 가져갔기 때문에 나머지 부동층에서 굳이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부동층에 대한 표심 향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층에 소구하기 위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계파의 색깔보다는 제가 보기엔 부동층에 대해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략을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화무 11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게 정치판에서도 이제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서거하신 지가 한 7, 8년 됐죠. 그렇죠. 7년 가량 됐는데 그동안 또 우리 정치판에서 특히 여권 지지층에서는 이 친노, 운동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문재인 대표나 이런 분들도 어떤 친노 색깔 지우기를 진짜 시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친노의 노무현 대통령의 향수가 이제는 조금 약효가 화무 11홍이란 말 그대로 조금 약해지는 게 아닌가.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는 화무 11홍보다는 이번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이분들이 박근혜 마케팅을 잘못 이용했다. 그 역효과로서 지금 박근혜 마케팅을 지금 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요 이번 총선에 몇 가지 역대 선거하고 다른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 그중에 첫 번째가 선거일이 임박해지면 임박해질수록요 이른바 무당파층 부동층이 줄어드는데 오히려 맞아요. 그냥 늘고 늘어나고 있는 맞아요. 추세. 예, 이거는요 예. 역대 맞습니다. 선거에서 한 처음이야. 번도 예. 있었던 적이 없는 신기한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 총선에
핫플레이스가요, 광주하고 대구입니다. 그렇죠. 광주하고 대구에. 근데 광주하고 대구는 어떤 데냐? 이게 막대기 선거하던 데 아니에요. 네. 1번 정당, 2번 정당 공천만 받아오면 무조건 찍어주던 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제일 격전지가 된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건 여야 대결이 아니고 대구는 여여 대결이고 광주는 야야 대결인 이 구도는 뭐 좀 다릅니다만 그런 점에서 이게 뭐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친박 패권주의와 이 친노 친문 패권주의의 어떤 폐해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제까지 막대기 선거가 통하던 대구 민심과 광주 민심의 반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이번 총선의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